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코리아를 강조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내용부터 들어봅니다.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 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 체계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예,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정태근 의원. 예. 먼저 정 의원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데일 메시지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동경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역시 평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또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절제된 메시지를 하시면서 동시에 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저는 이제는 아베가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키는데 우리 국가도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으면 아마 이제 실무협상이 이제 곧 지금 차관이 지금 동경에 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도 외무장관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협상의 통로를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까지 그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에 비하면 굉장히 절제되고 적절한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것, 교량 국가가 되겠다는 것,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의 현실 인식 그리고 명확한 방법론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가 가늠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기조는 좀 괜찮은 기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노 회상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경한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추가 목록을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직전에도 사실은 톤을 한번 많이 낮추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본 언론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주 몰지각한 무슨 인터넷 언론 예, 말고요. 예, 정말 예. 그 제대로 된 주류 언론 입장에서 보면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차재원 교수 평가는 어떠신가요? 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경축사가 저는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죄인이다. 무슨 죄인이냐. 다시 한 번 더 참는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축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놓을 것이냐. 그리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놓을 것이냐인데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나름대로는 절제되고 아주 냉정한 뭐 그런 그 판단하에서 인식하에서 상당히 일본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성적인 접근을 했다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호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이 대일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상당히 이 조금 그 경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면서도 이 지금 그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남북 간의 대화가 지속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와 이 협상을 기조로 한 이 남북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인식 바탕 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조했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정파별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만큼 조금 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허무한 말의 성찬, 뭐 정신 구호 나열 이렇게 좀 혹평을 했던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국민에게 어떤 그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사실. 근데 그 희망이 이제 그 보여야 되잖아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2, 3년 남으셨는데 그 안에 어떤 것까지 해놓겠다라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일 관련 메시지는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지소미아도 당면 과제이긴 한데 안보 부분을 협력이란 단어를 통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하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대미 외교와 관련된 메시지가 좀 빠져 있는 부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불안해 하시는 거고 모든 국민이 불안해 하시는데 그럼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미 외교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데 그 이익과 가치가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또 하나는 대북 메시지가 너무나 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비핵화가 대통령과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좋지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엔 그럼 플랜 B가 뭔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묻어나는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또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협상 지렛대로 플랜 B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하시는 것도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박수를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부분 잠시 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혹시 당 내에서 그것을 두고 어떤 얘기는 있었습니까? 예의로 치면은 박수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마다 나도 동의한다라는 것이 이제 박수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데 박수를 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엔 쏙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통해서. 그래서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부분이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나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표근택 부대변인,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박수 안 친 거 상당히 좀 섭섭했나 봐요. 이거가 사실은 뭐 정치 쟁점화될 건 아닌데요. 이건 이제 대통령 연설 중에 한 게 아니라 이제 광복회장이 이제 김원훈 광복회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해 주십시다 이렇게 박수를 유도한 거라서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북한처럼 뭐 1인 독재 체제냐 이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문제보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전날 8월 14일 날 황교안 대표가 그 국회에서 네. 대국민 담화. 그렇죠. 대국민 담화를 했단 말이죠. 잘 없던 일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광복절에 과연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시점에 하필이면 전날 어찌 보면 별로 안 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당에서 하든 거 아니면 이전에 없던 일이라서 왜 굳이 그랬을까? 그렇게 사실은 그게 좀 연장선상에서 왜 그럼 이렇게 광복회장이 박수 기도하는데 박수도 안 쳤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광복절 경축사 현근택 부대변인의 평가를 들어볼 텐데 어제 장면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의 무례함과 협량함에도 말문을 잃습니다. 대통령 경축사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입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김원훈 광복회장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내라고 박수 쳐주자라고 한 건데 그동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 박수치기는 좀 거시기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축사 중에도 별로 이제 안 치고 박수를 유도했을 때도 안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아주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 동의하냐 안 하냐보다 이제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공감 능력 이런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축사 부분도 사실은 앞에 분들에게 저희 동의합니다.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메시지 나올 거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찌 보면 약간 지금 말씀처럼 이제 올림픽 문제도 잘 해나가자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유지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보면 약간 톤다운 돼서 뭔가 이제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저는 가장 큰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라든지 대일 메시지는 이번 광복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 박수 얘기부터 하실래요? 경축사 얘기부터 하실래요? 둘 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런 표현을 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서로 별로 존경하지도 않아요. 최근에 어떤 의원은 존경하지 마. 뭐 그렇게도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 일종의 이제 관행화된 예의의 표현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나는 당신과 싸우기보다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 저 자리에 앉은 야당 대표들, 다른 야당 대표들도 다 동의하거나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국가 원수가 어쨌든 8.15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박수를 안 치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메모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좀 의도적으로 그 대통령의 말씀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티가 좀 나는 게 아닌가 싶고 5.18 기념식 때 악수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그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이번에 이제 박수 패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악수 패싱은 문제고 박수 패싱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혹은 황교안 대표도 이런 상황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정치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쟁점화 시켜가지고 갑론을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념사 내용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체로 공감을 하고 특히 일본과 관련돼서 어떤 대일 메시지가 나올까 이게 국민들이 주목하는 포인트였는데 매우 절제된 그런 표현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좀 그 수위 높은 감정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그 어떤 이 뭐랄까 비전 이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표현으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또 이
교량 국가를 만들겠다. 평화 경제를 통해서 제2의 광복을 열겠다.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얘기긴 한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판넬에 예. 문제는 how라고 썼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건가. 이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절반 정도 왔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임기가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나 혹은 여당이나 혹은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를 통해서 밝힌 이 비전을 어떻게 남은 임기 동안에 실현할 건가라는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 평가 들어볼까요? 네, 8.15 이번 경축사는 청와대가 아주 비장의 카드로 이번에 준비를 한 겁니다. 석 달을 열흘 이상을 고민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연설비서관이 그 시인 출신이죠. 시인 출신이어서 시도 많이 넣었고 그래서 시를 많이 인용했나 네, 보군요. 시도 많이 넣었고 그리고 그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각주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번에 각 그 중요한 단어마다 각주를 다 달아서 배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에 의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이 시가 나왔다. 그 각주가 나왔고 그리고 일어로 트랜스레이트 그 번역해서 다 나왔고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나왔고 하여튼 이번에는 회심의 일작을 하나 만들려고 청와대가 많이 노력을 해서 뭐 저도 어제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본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오늘 뭐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여러 보수 언론에서 일제히 뭐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큰 비평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3.1절 축사 때 뭐 김원봉 때문에 굉장히 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이번엔 그런 평이 없었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좀 판단을 조금 넓게 하지 못하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어제 그 말을 보니까 근데 오늘 안 쐈네. 그런데 오전에 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장황한 평가가 지금 북한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점을 봅니까?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평가가 조금 대통령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말으시고 좀 북한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 평가를 하신다면 어제 사실 그 대통령 경축사 하시고 나서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취임 이후에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모두가 평가를 했는데 오늘 북한 때문에 굉장히 빛이 발했고 내일부터 다 거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바다 건너는 잘 봤는데 윗동네는 잘못 봤다. 그래요. 지금 북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약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말본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참 대변인 담화라고 하기에는 격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 기회에 아예 선을 긋겠다고 하는 걸까요? 북한의 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북측도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그러한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2045년 원코리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뭐 구체적인 통일 방안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원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요. 일단 그 말씀을 그 취지를 그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오늘 아침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북대화 기류를 일축하고 조롱하는 조평통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직접 지정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굴종적인 태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 감고 귀 담은 대북 정책 기조로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의도가 뭘까요? 저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있어서 북미 간의 협상, 더 나아가서 어떠한 협정이 돼도 북미 간에 일관되게 가겠다. 그 대한민국을 제껴놓고 가겠다라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을 굴복시키겠다. 자기가 핵을 가지고 핵 갑질을 하면서.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요. 우리 지금 통일부에 지금 부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참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2발을 쏘고 그리고 온갖 정말 무슨 소대가리가 나오지를 않나 무슨 체면으로 평화경제를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통일부 장관 같으면 저는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어요. 부대변인 시키지 않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모독은 우리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러한 언사들을 북한 최고 당국자 김정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쟤들이 최고 좋은 놈이라고 얘기하는. 최고 당국자한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조평통에서 마음대로 쓰겠어요? 저거 나올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김정은을 저렇게 조주겠다고 나오면? 아니 도대체 우리 통일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을 직접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게 지금 대통령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저렇게 북한의 오만 방자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이 범죄적 모욕을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최고 당국자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차지원 교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의 말씀처럼 따끔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판단이 좀 다른데요. 네. 저는 북한의 의도는 김정은 일종의 지금 남쪽에 대해서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 9월 달에 평양 선언을 통해서 상당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급무사를 탈 때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특히 이 10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남쪽의 대통령이 와서 공개 연설을 할 동안 상당히 북한 인민들 생각에서도 드디어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의 그런 압박 속에서 벗어날 날이 곧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북 제재가 상당히 좀 완화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 그 관계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북미 간 협상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걸 상당히 좀 바랬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초조감에 따라서 상당히 남쪽에 대해서 일종의 무엇이 모자라니까 못마땅해서 상당히 뭔가 조금 이렇게 이 투정질을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속내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분석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정은이 갑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 지금 판넬에 뭐라고 썼냐면 을지로. 예, 을지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거 만든 모임인데요. 예. 을을 지키는 이 노력, 뭐 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지금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만든 을지로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을지로입니까? 예, 을지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법 감정, 아니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생각했을 때는 북한에 좀 따끔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경고의 하나의 뭐 구체적인 이 조치로 예를 들면 지금 그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가 지금 개성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인원을 적극적으로 뭐 전격적으로 한번 철수를 뭐 해본다든지 그러한 조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원코리아를 강조한 뒤에 이렇게 고약한 담화를 발표하고 또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과연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최근에 북한의 도발과 잇따른 조롱성, 수위 높은 이런 언사를 두고서 북한이 과거에 미국과 교류하고 이제 남한을 배제하는 이런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신통미봉남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그런 점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북미 대화의 주선자로 나섰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국 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독자적인 조치도 하지 못하는구나 예. 라는 식의 이제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베트남에서 하노이 그 북미 회담 이후에 국제 정세가 지금 사실 북한의 뜻대로 잘 안 풀립니다. 그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인 게 뭐냐면 정작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제재는 풀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미국에다가는 친서를 보내면서 이 웃으면서 선의로 손을 내미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저렇게 침을 뱉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북이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지를 좁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의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 북미관계가 풀리는데 우리의 선의를 자산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저런 식의 막말로 돌려준다는 것은 지극히 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우리도 적절한 그 비판과 또 훈계 이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일부 부대변인이 나서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뭐 그 이상의 저는 당국자가 나서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거 맞고 북한과 똑같은 언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렇게 오만하고 예. 또 저렇게 방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저런 언행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적절한 수준의 경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미봉남을 넘어서 통미전람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저런 투정이라고 하셨으면 언제까지 저걸 받아줘야 되는지 사실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붙고 있죠. 미국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지금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하고 붙어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날린 뒤에 우리가 조급하게 만들겠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 성과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붙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자꾸만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날림으로써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언가 카드를 낼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북한에게 금강산 제재를 풀어주든지 뭔가 선물을 하나 큰 걸 안겨주도록 북한이 지금 조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꾸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을 날리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만 힘을 더 얻는 거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결국 그린 시그널,
파란 불을 자꾸 던지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우리는 지금 더 조급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북한의 선물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이 음흉한 의지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것 이런 것 미국이 원하는 것 해줘버리면 미국이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덜미를 잡히는 거죠. 결국은 그럼으로써 미국을 움직여서 또 북한을 쉽게 조종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가 북한만 자꾸 상대하려 해서는 우리의 카드가 자꾸 적어진다. 어쨌든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혼내는 카드를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에 식량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얼마죠? 뭐 50만 톤이었나요? 5만 톤? 예. 사실 미사일 안 쏘는 것만 해도 그것 식량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계속 지금 보면은 미사일도 뭐 이스칸데르급으로 개량했다고 얘기하죠. 방사포도 개량했다고 얘기하죠. 그 개량에 들어간 돈을 정말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상장고, 대장고 이렇게 승진시키고 있잖아요. 참 양당 대변인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현근택 부대변인. 네네. 제가 보기엔 북한이 결국은 믿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다. 직접 우리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외교술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친서를 외교받고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전부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지금 앞에 말씀처럼 결국은 북한이 믿는 건 미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제재 국면이라든지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뢰관계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맹신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사실은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뭐 앞으로 만약에 강력한 얘기가 난다고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북 연락소를 철수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군사훈련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뭐 미사일 저런 정도의 어떤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나라도 수시로 발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강력한 대응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북한도 이런 어떤 좀 너무 나가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저는 북한이 어쨌든 새로운 합종 연행에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필요했던 부분은 이제 번개탄 역할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번개탄. 연탄에 불을 붙이고 나면 필요 없는 번개탄 역할을 원했던 것 같고 이미 이제 연탄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번개탄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대한민국과 외교를 벌이는 게 아닌가 싶고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북한은 한국과 아직 체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체제가 우월하다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고립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외교 군사가 경제와 연결된다는 걸 또 배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경쟁 상대로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고 미사일 발사 이런 거는 시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성능 개선을 위하거나 아니면 실전 배치를 위한 실제 시험용 발사라고 보여져서 이것은 우리가 뭐 만약 한 번 그때마다 시용 이번은 어떤 목적으로 발사했을까 이런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그만큼 무기가 개량된다는 거, 대한민국 위협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뭐 우리도 훈련을 하고 미사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핵의 운반체로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 우리도 항상 훈련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명백하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결의 위반이다. 제재 결의 위반이다. 라는 점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9.19 군사 합의를 할 때 비행기, 고정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양쪽 다 40km 이상 그 이내에서는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만 요번에 통천에서요. 딱 50km 지점에서 발사를 한 겁니다. 예. 통천이 어디냐면 우리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올라갔잖아요. 네. 고성이가 통천이에요. 그래서 그 40km가 있으니까 딱 그 위에서 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이고 위협적인 행위냔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북한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어제 광복절에 또 광화문에서는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진보 단체에서는 노아베를 외쳤고요. 보수 지정에서는 또 엄마부대 또 한기총의 목사 이렇게 참여해서 문 대통령 비판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요. 어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저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국제외교 완전히 완단하겠습니다. 일본 가서 걷어차리고 트럼프한테 깊은 머리 얻어맞고 유럽 가서 아파카트 얻어터지고 저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외국 가지 마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저 청와대 여러분 빨간 게 보이죠? 저 청와대에 빨간 용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요. 저 청와대에 빨간 용이 문재인인가 아시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간땡이가 부었어요. 커밍아웃 아시죠? 나 빨갱이야. 나 빨갱이야. 예, 최경철 의원,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을 더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심해지셨네요. 예. 저는 어제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참 나라가 참 걱정이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나왔구나.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그 우산을 쓰고 우위를 입고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온다는 것인데 저렇게까지 나와서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잤는 이유도 왜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엔 탄핵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나의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믿지 않는 경향.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남의 생각은 절대 믿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불행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분들 스스로 치유를 하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저분들에게 다가가서 치유를 하든 어떤 부분 우리가 사회가 좀 더 통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사고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단합된 나라도 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바란다면서 어떻게 이래서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치유를 위해서 어떤 집권 세력이든 지금 야당이든 좀 우리 지식인들이 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 지금 주옥순 씨가 들고 있는 팻말을 보면 Kill Moon and Save Korea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자 이런 뜻인데 저런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 혹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표현이나 주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만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께서 어쨌든 이렇게 갈라진 우리 사회의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현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나 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저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그럴까.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탄핵의 트라우마라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합리적 보수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탄핵 트라우마를 넘어서 정말 보수를 보수답게 재건하기 위한 그런 정치 세력 혹은 그런 시민사회 세력이 만들어져서 보수 스스로 저런 일종의 수구화된 그런 보수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올 때야 비로소 우리 이제 이 분열돼 있는 공론도 조금 더 통합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예, 저기 모이신 분들이 그 한 수만에서 뭐 십수만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나오신 분들은 저런 문구에서 그 추단되는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예. 나라를 걱정하신 분들이고 예. 저런 몇 분의 말씀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특정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치부되는 것도 또 옳지 않다. 저만큼 많이 모이시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이런 우리의 나의 정책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축사에서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이념의 외톨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편가르는 듯한 폄훼하는 듯한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또한 또 옳지 않은 말씀이시고 어쨌든 저분들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저분들 몇 분의 언사로 인해서 저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또 한쪽으로 추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집회를 하면 주최를 누가 하느냐, 특히 이제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오는 분들이야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주옥순 뭐 이분도 보면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위안부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아베 수상에 대한 얘기를 보면 저분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를 정도인데 일본에도 보면 굉장히 이제 극우파들이 지금 뭐 방송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광복제로도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물론 뭐 다 그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런 분은 좀 우려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우리 공화당 분들도 있는데 한국당 의원도 참석한 분들이 있어요. 뭐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얹혀가려고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아닌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분들이 뭐 국민들이 걱정하는 뭐 애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윤기찬 대변인 하실 말씀. 예, 저기 모이신 분들이 아까 그 팻말에 써 있듯이 영어로 써 있듯이 이런 거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마 이게 광고도 나왔겠지만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으신 분들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저런 팻말을 들거나 방금 김문수 전 의원처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거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앞에서 어떤 특정 인사가 어떤 특정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성향에 공감을 갖고 그런 수위에 만족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박수 논란이 있었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은 주옥순 씨나 정광훈 목사가 연설했을 때 박수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박수 치신 분도 있고 예. 아니신 분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박수 치는 내용,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과 수위가 또 별도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수위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다 똑같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아니죠. 예. 예, 아무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